해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유, 요새 이렇게 목이 한참 이렇게 자꾸 가래가 끓네요. 하도 세상이 희한하다 보니까 답답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나요? 자,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이 또 하나 터졌죠. 윤석열의 법대 동기인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가 보낸 텔레그램 문자 때문에 그 문자 메시지를 믿고 지역구를 옮겼다가 아이고 컷오프를 당했더라. 그래서 지금도 엄청 열받고 서운해한다. 뭐 그런 얘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힘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김영선 의원이 뭐 김건희한테 속은 거라고 봐야 한다 라는 식의 설명이 더 많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을 줄 의향이 없었다는 거죠. 공천을 줄 의향이 없었는데 그냥 탁 자르려니까 좀 그렇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지역구를 옮기게 만들어서 지역 기반이 없는 곳으로 보낸 다음에 아유 넌 여기서 별로 인기 없어 라고 해서 치는, 함정을 파서 함정에 몰아넣는 그런 식의 수법을 썼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김건희는 꽤 여러 가지 꽤 깊숙하게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오선 중진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 이동 요구, 김건희, 김영선 주고받은 텔레그램 확인했다. 자, 이런 기사가 오늘 났습니다. 자, 뉴스토마토에서 나름 꽤 열심히 취재를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나오는 김진양 기자는, 이 기사를 쓴 김진양 기자는 산업부 기자예요. 산업부 기자가 이 기사를 썼다는 것은 얘가 우연찮게 이 정보를 취득을 했다는 것이고 이걸 정치부하고 협업해서 취재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대단히 거시기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에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역 국회의원 2명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치하며 이들 중 한 명은 면책 특권이 부여된 자리에서 밝힐 의사가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는 4.10 총선을 앞두고 5선 중진이던 김영선 국힘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원래 지역구는 창원 의창이었는데 김해로 옮겨달라, 김해 갑으로 옮겨달라라고 했다는 거야. 그 옮기면은 지원도 해주고 지역 공약도 개발해주고 하여튼 지원해줄게 라고 했는데 막상 옮기니까 어찌 됐다? 컷 오프 돼버렸다. 그래서 뭐가 됐다? 결과적으로 약속을 안 지킨 거고 그것 때문에 화가 엄청 많이 났다 라는 겁니다. 자, 내용은 이거죠. 22대 총선 앞두고 자, 이 얘기를 2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참모였던 CC라는 사람 역시 동일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시 이 김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MC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MC가 명태균이다 라고 조금 전에 공개가 된 모양이죠. 사실 이 얘기는요 좀 떠돈 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는 사람이 꽤 여러 명 됩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봤다는 사람이 꽤 여러 됐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메시지가 이번에 터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터질 게 터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건희도 그렇지. 한다고 해줬으면은 그거 해주지. 왜 이랬을까? 왜 공천을 안 줬을까?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부인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전후 사정이나 맥락을 살펴보면 맞는 것 같아. 왜 그러냐? 일단 김영선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게요. 김영선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이회창이 발탁한 사람입니다. 정말 옛날 사람이죠. 5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 국회의원이 된 것은 15대 때입니다. 15대, 16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고요. 17대와 18대는 일산 동구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대와 20대는 김현미 장관이죠. 김현미 의원한테 밀려가지고 낙선을 해요. 21대에도 낙선하죠. 그래서 21대 보궐선거로 창원 의창에서 당선이 됩니다. 이때가 2022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난 직후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혜택을 입었다라고 죄송합니다. 네. 윤석열의 혜택을 안 입었다라고 말 못하죠. 서울대 공법학과 출신이고요. 윤석열하고 법대 동기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참여연대 출신이고요. 경실련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YMCA 활동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그 시민단체 활동을 기반으로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는 겁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정치인들, 정치권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진보 진영에서 명성을 얻어가지고 그 명성을 미천 삼아 그 수구 정당에 공천을 받아
그리고는 어느새 수구가 돼버린다. 시작은 진보로 시작했는데 정치는 나중에 다 수구 쪽 가서 하더라.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렸을 겁니다. 뭐 정치뿐만 아니라 언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할 때는 다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과 환호를 받아서 시작을 하는데 조금 유명해지고 나면은 슬그머니 저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많이 봤죠. 예, 뭐 한둘이가 아닙니다. 하여튼 뭐 김영선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도 보셨듯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뭐냐면은 당시 창원 의창에서 당선됐던 국회의원이 그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 사람이 대신 메꾼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은 그 다음번에 한 번 정도는 공천을 배려를 해준다 그래요. 그렇잖아. 재보궐선거라고 해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찮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재보궐선거 당선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 다음번 선거 때 공천을 안 주면 그거 좀 너무 심하다. 그 사람이 들인 노력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통 재보궐선거에 당선되면은 그 다음 선거는 일단 배려를 해주는 게 보통 기본적인 관례였대요. 근데 이 사람은 재보선에 당선됐는데 지난 총선에서 중진이 희생을 해서 지역구를 이동하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옮깁니다. 그랬는데 옮기자마자 컷오프를 당한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다들 뭐라고 했느냐? 이거 뭔가 시그널이 안 맞았다. 시그널을 준 사람하고 공천 준 사람하고 손발이 안 맞았거나 시그널 준 사람의 메시지가 공천 주는 사람 공심위하고 안 맞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시그널을 다른 데서 받았는데 공천은 누가 줬어? 한동훈이 줬잖아. 한동훈하고 시그널이 안 맞았다는 거야. 즉 시그널은 딴 데서 받았는데 한동훈은 그 시그널을 쌩깐 거지. 그래서 야 공천 못 줘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김영선이라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윤석열 사람이에요. 윤석열 동기라 그랬잖아. 그렇고 죽었다 깨나도 한동훈 편이 될 사람은 못 돼요. 한동훈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좀 그래.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면 절대 공천을 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말고 다른 데서 네 공천 줄 테니까 지역구 옮겨라라는 시그널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그 말 믿고 갔다가 오지게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당시 기사입니다. 당시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공천 두고 갈등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 공천 때문에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철회한다고 했다는 등 어쨌다는 등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 맞네. 이게 그냥은 아니었구나. 즉 달리 보면은 김건희한테서는 공천 준다라는 시그널을 받았는데 이게 한동훈한테 안 통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참 보이는 게 많아져요. 당시 김건희 문자 일십 사건. 사실 이것도 김건희가 굳이 한동훈한테 문자 보내서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네 말했네 뭐 대국민 사과를 하네 마네 한동훈은 읽고도 답도 안 했다는 애 이게 왜 나왔느냐? 이것도 결국 그 밑 배경에는
공천이 있지 않았겠느냐. 용산에서 찍어 보낸 공천, 이 사람들을 한동훈이 다 빠꾸시켰다거나 벤치를 매겼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김건희하고 한동훈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김건희가 찍어서 보내는 사람은 나 무조건 싫어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건희 문자 1심 사건도 그 연장선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과 또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무렵에 김건희 팬카페, 한동훈 팬카페, 얘네들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다 이 결국에는 뭡니까? 공천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김건희 말을 한동훈이 안 듣는단다. 한동훈은 왜 한동훈이 김건희 말을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딱 놓고 생각해 보면 김영선 의원이 왜 공천을 못 받았는지, 그리고 왜 이제사 이 문제가 불거지는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김건희가 됐는지 혹은 한동훈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죽이려고 이 사건을 꺼내놓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측에서 꺼내놓는 것 같아. 김영선 의원은 모르겠다,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나오는 이 정보가 너무나도 뚜렷한 걸 보면은,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거 보면 한동훈 쪽에서 김건희를 죽이겠다라고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최근에 이 한동훈의 존재감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있으나 마나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한동훈의 갈등은 둘째치고 아예 한동훈의 존재의 의미 자체, 존재감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동훈이 반격을 가하고 싶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좀 떠돕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 되는 거다? 사실은 갈등은 갈등인데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 아니라 실은 김건희와 한동훈의 갈등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윤석열, 한동훈 이 갈등으로 보고 있는데, 윤석열, 한동훈 갈등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았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어.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고, 그렇게 갈등을 심하게 하는데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가가지고 꾸벅 90도 절한다든지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윤석열하고 한동훈 걔들이 같이 지내온 기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쌩까고 그런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많았어요. 하지만 김건희, 한동훈의 갈등이라고 보면은 이해가 되는 대목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여기서 윤석열은 일단 제끼, 얘는 일단 허수아비. 그러면 대충 얘기가 되는 대목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법대 동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꽤 구체적이고요. 일치되는 증언이 많습니다. 근데 이 증언이 지금 불거졌다는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앞뒤 전후 사정을 맞춰보면은 당시 석연치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실제로 김영선 의원의 행보를 보면은 창원의창에 그냥 눌러 앉아 있었으면 공천을 받았을 가능성이 사실 더 커 보여요.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더 공천을 배려해 주는 것이 대체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바로 인접한 옆 지역구를 간다? 그거는 뭔가 언질이 없고서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라는 것은 언지를 받듣고 갔다는 건데, 아니 이 사람이 컷오프 당해버렸어. 그렇다는 거는 언지를 해준 사람하고 공천을 해준 사람하고 전혀 딴 사람이고, 이 사람들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됐거나 됐다고 하더라도 쌩 깠거나 이딴 얘기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당시 김건희 한동훈 혹은 윤석열 한동훈 이 사이에 공천 가지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문자 일십 사건, 그 역시도 실은 이 공천 문제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라는 그 해석이 대체적이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팬카페와 한동훈 팬카페 이 둘 사이의 전쟁 역시도 다 동일한 맥락으로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였습니다. 결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사실상 계속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한동훈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김건희한테 반격을 가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권력의 내밀한 깊숙한 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은밀한 얘기들이 이렇게 뻥뻥 공개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 자, 물론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김건희한테 속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한테 속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김건희한테 속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한동훈 쪽에서 그렇게 선동을 하겠지. 야, 김영선, 너 김건희한테 속은 거야 라고. 그러고 보면 이 사태의 근원이,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본질이 무엇인지 좀 더 선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아무튼 이번 일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죠. 김건희 특검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만약에 한동훈 쪽에서 이거를 김건희에 대한 반격 카드로 쓴 게 맞다면 통과될 수도 있겠네요. 두고 보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